자, 네.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날 9시에 진행하는 우리 일요일 밤 북독방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9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5분이 경과됐습니다. 제가 낮에 분명히 다 체크를 해놨는데도 우리 리스트림 키에 문제가 생겼는지 라이브가 동시 방송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일단 줌으로 진행하면서 방송을 쏘는 거라서 우선은 줌 이 토의를 진행을 하고요. 혹시라도 방송에 조금 에러가 생기면 녹화 버전을 우리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정장식 교수님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진행은 이전에 발제를 맡으셨던 교수님께서 호스트 역할을 맡아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 발표하셨던 송혜원 교수님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진행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마이크 네.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로 창업이라는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우리 정장식 교수님이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됐는데요. 제로 제목에서 듣는 것처럼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설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멋지게 창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네, 우리 정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 뜨나요? 예, 예. 제로 창업이라고 네.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들어와가지고 컨텐츠 비즈니스하고 컨텐츠 마케팅 관련된 거를 첫 번째가 이제 무자본으로 부의 추월 차선 콘텐츠 만들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콘텐츠 바이블, 이번에 제로 창업 이렇게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제로 창업 쭉 보면서 이 세 권 자체가 사실은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서술하는 포인트가 다 다른데, 이 제로 창업은 이제 이런 거를 실무에서 지금 소상공인이나 개인 어떤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실무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라서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를 개인이 뭔가 컨텐츠 비즈니스 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떤 컨텐츠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컨텐츠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실행을 할 때, 그럼 실행하거나 계획할 때 어떤 거에 대한 주안점을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들을 하나의 어떤 통찰들을 얻을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책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여의도 갔다가 우연히 발견을 해서 구매를 해서 읽었는데, 뭐 나온 거는 한 좀 됐어요. 근데도 여전히 지금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실무적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책 같아서 제가 일단 발제를 하기로 됐습니다. 크게 보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1장부터 9장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 2부, 3부라고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이제 발견편, 2부는 행동편, 3부는 저기 행동편이 아마 3부는 잠깐만요. 제가 뭐 수정을 안 해놨네요. 3부는 책에는 발전편이지, 발전편. 예, 발전편이, 예, 3부는 발전편이네요. 발전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은 일단 제로 창업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설명해 놓았고요. 2장, 3장, 4장, 5장, 6장은 각각 이제 창업 방법에 대한 거를 하나씩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가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차피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읽어봤을 때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에 어떤 도움이 될 건가라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 내용을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건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로 창업의 수익과 자유를 손 놓자는 부분이고요. 제로 창업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아까 송 교수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내가 컨텐츠 비즈니스를 창업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뭐 공간이나 아니면 이런 창업에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건들 없이 바로 이제 제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과 관련성이 있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지점을 찾아서 그걸 무기로 해서 창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결국 뭐냐면 핵심이
자신과 고객의 지식 차이, 그 지식 차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내가 먼저 실행해보고 내가 먼저 해본 것들에 대한 그 차이, 그 작은 차이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지식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지식들이 훨씬 더 그 단계에서 실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공감되고 도움된다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전문가의 어떤 진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바로 이런 제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 창업은 당신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서 수입을 얻는 것 자체를 제로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지식 차이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런 제로 창업을 하는 근간이 뭐냐면 지식 차이 산업인데 지식 차이 산업이라는 건 자신과 상대방의 아주 사소한 지식의 차이를 메꿔주는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 권위자로 배우고 싶다라는 고객층도 있지만 소유주사들은 초보자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의 대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볼륨들이 훨씬 더 이런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장보다는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것들 자체가 이런 지식 차이 산업 그리고 제로 비즈니스가 제로 창업이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로 창업에 크게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당신이 좋아해서 열정이 샘솟는 일을 발견하는 힌트라고 그래서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순식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집중하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건가. 그래서 이런 성공의 법칙에는 이제 황금률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 시작하는 것과 지속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세 가지 책에서도 다 나오는 안에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성공을 가름하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만 시간의 법칙, 즉 하나가 습도가 있으면 최소한 어떤 1만 시간이라는 것들의 어떤 지속성들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 샘솟는 일을 발견하기 위한 거를 이런 뭐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신이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 자기도 모르게 기뻐하거나 기분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제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힌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경험했는 일을 발견하기 위한 것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일이든 취미든 간에 어릴 때부터 자기가 체험한 거를 쭉 시간대별로 나열하고 거기에서 이제 세분화해보고 정리해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배우고 싶었고 돈을 들여서라도 알고 싶어 했던 것들, 그리고 돈 쓰는데도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았던 일이 어떤 건가, 그죠? 그리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돈 번 일은 무엇인가, 또 성과를 실적을 낸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또 하나의 제로 창업의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들에게 칭찬받았거나 남을 기쁘게 한 일, 즉 타인의 평가만이 진실이라고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올려온 나만의 차별화된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았던 것들을 또 올려보고 그런 거를 기록해보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열등감에 대한 힌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남들한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개발을 하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어떤 동기부여가 사실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열등감을 내 스스로가 이렇게 부족하고 힘들었고 이런 걸 꺼내기가 사실 대부분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과감히 꺼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극복한 거에 대한 경험을 줄 수 있고 지식 차이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오히려 이런 제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죠? 그때 생각만 해도 이런 화가 치오르거나 슬프거나 이런 일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극복해낸 그 과정에 대한 지식 차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 뭐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경제적 활동이나 이런 고민 안 한다면 사진만 찍고 싶어요, 사실. 그런 것처럼 뭔가가 조건이 해결했을 때 정말 하고 싶고 그거에 집중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이런 제로 창업에 대한 포커스를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뭐냐면 제로 창업을 하는 나만의 영역들, 그죠? 지식 차이를 발견해내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뭐 컨텐츠 바이블에서도 첫 번째 나왔던 주제하고 똑같은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 취미를 마음껏 살린다고 해서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6가지 창업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컨설턴트 창업법입니다. 자, 컨설턴트 창업법은 가치 요소를 추가하면 선택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그러는 거죠. 결국 지식 차이 산업이라는 건 고객에게 새로운 체험, 문제 해결의 노하우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성립되는 컨설턴트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사례들이 여기 재밌는 거 이 책에서는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 사례들을 읽어보면은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레터를 이제 꾸준하게 보냈었는데 그 뉴스를 통해서 콘텐츠 매뉴얼 작성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컨설턴트 작업을 시작했는데 중소기업 경영자가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메뉴를 얼마만큼 사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대응하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컨설턴팅을 하는 그런 사례고요. 그다음에 또 웹사이트라는 제작인데 웹사이트가 너무 가격 중심의 경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 그리고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작된 새로운 홈페이지에 3개월 이내 신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웹사이트 제작 비용을 환불해 드린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통상 홈페이지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다수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이 컨설턴트 창업 방법 중으로 상담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흥미를 관심을 갖게 제안하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컨설턴트 창업의 첫 번째 출발점이고 성공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컨설턴트 창업을 보면은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가르쳐주면 그것은 훌륭한 노하우고 희소성이 가진 컨텐츠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정 고객이 고충, 결핍, 그들의 어떤 상실, 미충족적인 욕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이제 제대로 파악해내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바로 컨설턴트 창업법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제로 창업의 핵심은 뭐냐? 어떤 사자라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고객, 즉 이런 고객이 경쟁이 없는 올리원 영역에게 당신만이 갖고 있는 정보, 지식의 차이를 가지고 당신이 가장 강점으로 하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들이고 여기서는 마찬가지지만 이제 매체를 통해서 결국 고객과 접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매체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인물을 향해 메시지를 남기라. 우리가 앞서 했던 책들도 똑같죠.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시장에 공략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구체적인 인물을 향해서 메시지를 담는다. 즉 하나의 테마, 그죠? 나만의 영역들, 나만의 경험의 영역들을 하는데 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대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 페르소나를 떠올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낼 때 반드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낼 수 있는 이런 이메일 매거진이 될 수 있다. 이메일 매거진뿐만 아니라 뭔가 고객과 소통하는 채널 요소들이 됐을 때 그 채널에 그런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소통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컨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이 뭐냐면은 컨텐츠를 주는데 그 컨텐츠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줄 때 그리고 4개 있는 것 중에 10개 중에 그냥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기 아까울 정도로 받는 사람이 가치 있게 느끼는 것들을 컨텐츠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요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구매하는가 보다 누구로부터 구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 통해서 이런 사람들과의 신뢰감, 관계성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나에 대한 신뢰성, 나에 대한 관계성을 만들어 놓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메일 뉴스레터 같은 경우의 핵심은 뭐냐면 독자에게 여기도 나왔지만 너무 받기 미안하다, 뭐라도 답례하고 싶은 마음이 싹틀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소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약간 부채 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죠? 계속 내가 찾아가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주면
나도 뭔가 그분한테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채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한 시범 컨설팅을 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해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걸 아무리 잘 만들고 잘 준비되더라도 결국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콘텐츠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검색 엔진에서 SEO가 똑같은 거죠. 그죠? 노출되지 않는 콘텐츠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결국 내가 만들어진 이런 올리원의 콘텐츠, 그죠? 제대로 된 가치 있는 콘텐츠도 그걸 읽어줄 수 있는 타겟과 접점이 만들어질 때, 그리고 그게 소비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품을들의 고객 후보를 모으는 방법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지금 이 책이 나온 때가 코로나 이전이고요. 또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소셜 미디어가 발전됐지만 그래도 좀 더 이게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가 많이 활성화된 일본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갭 차이는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 책을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이나 이메일 매거진을 등록한다, 홈페이지는 이메일 모듈 폼을 만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디지털 마케팅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그죠?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고객의 접점을 만들고 고객과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에 대한 기본인 거죠. 그죠? 여기도 4번이 지금 뭔가 수정하는데 수정이 빠졌네요. 그리고 이렇게 폼을 들여서, 즉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전문 용어로 내가 육성하는 그 채널이죠. 그죠? 그리고 온드 미디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내가 직영하는 채널들로 하든지, 아니면은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통해서 하든지, 또는 이제 여기서 많이 강조하는 게 어플리에이트 쪽을 많이 강조를 해요. 어플리에이트를 통해서 서로 내가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의 수요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프로젝트 같이 제안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섬성님 되면은 상품도 잘 팔린다. 세 번째가 세미나 창업법입니다. 여기 한 6가지 정도 창업법이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약간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서로 간의 상호적인 실행 과정에 서로 상호적으로 엮여가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하나 창업 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훨씬 수행을 할 때 컨설팅을 하든지 아니면 세미나 창업법을 하든지 아니면 살롱 창업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그것들을 어떻게 서로 상호적으로 효과를 연계시켜서 할 것인가라는 걸 좀 더 잘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세미나를 통해서 판매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입장이 바뀐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진짜 컨텐츠 비즈니스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관계가 재설정되는 과정들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구매 결정적인 요소에 결국 나중에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 미치고 있다는 부분은 다 공통적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초기에 무료나 저가격으로 하는 건데, 이제 사실 무료가 무조건 올바른 방법도 아니지만 그걸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료로 하고 그걸 또 저가로 할 건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내가 고객의 리드를 획득하고 또 그들을 그 다음 단계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플랜이 있을 때는 무료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각자가 판단해서 실행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초기에 고객을 접점을 만들고 고객의 관심을 끌어내는 부분에서는 무료라는 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고객들에 대한 제한적 요소라고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매거진이나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유료로 모집하는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세미나의 내용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선물해 주는 것들도 이때 당시에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미나도 돈 버는 세미나와 돈 벌지 못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기존에 보통 세미나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유료용 세미나만 있었던 거죠. 유료용 세미나라는 것 자체는 보통 이제 이런 정보용 세미나로 진행되는 건데, 이런 정보용 세미나가 정보를 대가로 주고 그냥 보수를 받는 건데, 이런 정보 세미나의 단점은 뭐냐면 이제 판매 소진을 해야 되는, 일단 판매 고객을 모집하는 것들이 처음에 다 한 번에 모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렇게 일정 수량 이상 명 이상을 모으지 않으면은 적자가 난다. 이거 특히 이제 오프라인 기준으로 이제 세미나를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커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컨텐츠만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으면은 계속적인 집객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고객 획득형 세미나, 고객 획득형 세미나와 정보형 세미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고객 획득형 세미나는 처음부터 고객을 바로 판매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객을 처음에는 무료로 주거나 아니면 저가로 주거나 해서 고객의 처음에는 고객의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주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만들면서 점점 유료 세미나, 고가 세미나로 고객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방식이 바로 여기서는 고객 획득력 세미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는 당신에게 돈을 내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1, 3회 정도는 참가비 무료를 모집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래서 무료라든가 뭐 저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내 컨텐츠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컨텐츠가 자기가 필요한 걸 각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어떻게 관계성을 만드느냐라는 것들은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 앞서 모두 참가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뭐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더 이제 만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온라인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인 미래를 선언함으로써 이제 세미나를 할 때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뭘 당신이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제시를 해주고 또 세미나 참가자에게서 세미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부각시켜 준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뭐다 향후에 유료 세미나로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뭔가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갖고 가게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 특히 세미나는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바로 뭐냐 참가자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세미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자기 스스로가 뭔지를 각성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동기들을 각성시켜주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렇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결국 맞춤형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고가 상품이나 기타 추가 계약을 참여하도록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이런 정보 제공형 세미나의 어떤 하나의 정보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이 사례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책을 사서 하나씩 읽어보시면 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된다 이런 느낌들을 실제로 갖고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갈망하고 그걸 해결하는 거에 대해 검토하는 걸로 끌어내는 것들로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심을 끌은 사람들한테 정식 계약서가 아닌 가계약서를 제안해서 구매 결정을 하도록 끌어내고 서명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설득의 법칙에 보면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내뱉은 말들을 부정하는 거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길거리 가다 보면 스티커 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처음에 스티커 붙이게 해가지고 스티커 붙이는 사람한테 1,000원만 기부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스티커를 붙였던 행위가 있기 때문에 1,000원을 당연히 기부하게 되는 이런 거를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설득의 법칙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설득 요소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망설이는 참가자를 등무러지는 마지막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만약 하지 않더라도 왜 하지 않는지 이 부분은 정말 왜 안 하느냐 탓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진심으로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히려 또 지인이나 친구를 소개받도록 하는 거를 요구하도록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현장에서 제대로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고객 리드를 따내고 그걸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현장의 어떤 실제 생생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설문지를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설문지가 아니라 감상 시트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에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 이거는 본인이 좋았던 걸 상기시키기 위한 거고 당신 사업의 활용에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를 상기시키는 것들을 하게 하고 당신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걸 통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정기 메일까지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요소로서 고객이 유료 세미나 신청을 하고 고급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걸로 끌어내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출판 창업입니다. 출판 창업은 사실은 이제 좀 짧게 넘어갈게요. 뭐 저도 이제 한 4년 정도 이런 출판을 자비 출판하는 회사에서 출판을 해봤지만 사실 출판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저번에 이제 우리가 무자본으로 VTR 차선할 때 거기에 계속 나온 게 뭐냐면 이런 출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갈게요. 책을 출판하면은 결국 신뢰와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고, 그죠? 당신의 저서가 결국은 가격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 출판사에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자비 출판보다는 기획 출판을 하기 위해서 출판사의 기획자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책 제목, 그 다음에 목차, 그 다음에 자기의 프로필,
또 그다음에 자신이 책을 쓴 사명과 이념, 독자를 사로잡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 그다음에 목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몇 명에게 책을 판매할 것인가 할 때 보통 매출 목표는 한 10배 이상의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1000권을 팔고 싶다면 최소한 10,000명, 그죠? 그 이상의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책 1000권 파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뭐 최 교수님 잘 아시지만, 자, 그 다음에 출판은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인식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막 제가 놀랐어요. 출판 보니까 뭐 출판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해 주는데 100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쳇말로 눈탱이를 만든 걸 내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결국 출판은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를 할 때 제로 창업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자기 경쟁력이 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출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북마케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째 회원제 창업 사업 창업법입니다. 자, 이 부분도 되게 이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제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은 결국 회원이 뭐냐면 월 또박또박 내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수입을 받게 되면은 매출 압박에 해당되고 그만큼 자신은 컨텐츠 개선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나 아이디어나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는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또 이런 회원제를 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예. 결국 핵심은 뭐다? 1대5 법칙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구매를 일으키기 위해는 1만 원이 든다면은 1만 원이 든다면은 신규를 확보하는데 그 5배인 5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고, 보통 통신 판매에는 12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회원이 된 구독자를 확보한 사람들이 유지시키고 관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신규 교육을 발생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콘텐츠 제공형이냐 도구 제공형이냐라는 부분인데, 요즘 사실 이제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콘텐츠 제공형 회원제 창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원 형태의 콘텐츠 제공형과 도구 제공형이 있는데, 도구 제공형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콘텐츠 제공형 회원제 사업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의 성공을 지원하는 거고요. 회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 관심 고민거리에 대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 H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과 관련된 걸 하는데,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4명의 콘텐츠를 분화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전문가가, 한 명은 지압 기술을 전문하는 사람, 한 명은 직객을 하는 사람, 한 명은 환자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를 공개하는 사람, 한 명은 회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4명이 1회 DVD로 만들어서 각지의 세미나를 개최해야 하는데 월 6개월만 한 1,200만 원이면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비즈니스를 콘텐츠 제공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일본에는 이런 콘텐츠 제공형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비대면 환경이 되면서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도구 제공형이라는 거는 뭐냐? 시스템이나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 사업에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도구 제공형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최기문 교수님 준비하고 있는 프론트 CRM 같은 경우도 이런 도구 제공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태원 교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도구를 통해서 하는 이런 것도 도구 제공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구 제공형 사업의 모델은 장점은 한번 일단 시스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편의 때문에 탈퇴하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회원 유지하는 데에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정보 제공형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비용이 덜 든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독서회나 세미나 회원제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 이벤트 주제형 세미나를 형태를 통해서 회원제를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이런 아침 모임이나 또는 뭐 요즘 북클럽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유료 북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세미나 회원제를 운영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죠? 특히 요즘 보니까 뭐 새벽에 하는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벤트 주제형을 가지고 회원 모드를 추천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회원제 사업의 운영의 핵심은 뭐냐면 운영자의 깊은 관계가 중요하고, 결국 그게 쌓이면은 하나의 어떤 운영자가 인플루언서로 영향을 갖게 되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부분에서 뭐 노하우나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결국 이제 회원제로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처음에는 무료보다는 처음부터 유료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무료로 하다가 유료를 하는 순간 회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회원제 방식의 제로 창업을 할 때는
초기부터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유료로 시작해서 좀 고가로 끌고 가는 이런 방향을 갖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소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불거지게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각성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걸 각성하게 하고 문제점 해결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제시해주는 해결책이 언제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시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행동하더라고요. 콜투 액션처럼 이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런 어떤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유료로 참여를 만들어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회원들 구독이나 아니면 참여를 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이런 회원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 10%의 지속률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규로 가입하는 자와 회원 이탈자라고 했을 때 이 범위 내가 결국 어떤 쪽이 회원 이탈자가 10% 많으냐 신규 가입자가 10% 많으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유지되느냐 실패하느냐는 갈림길이 만들어진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울의 법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결국 이런 회원제 같은 경우 뭐다? 당신의 커뮤니티 여기 있으면 안심감이 생긴다. 즐겁다. 힘이 난다. 편안하다 같이 이득을 보고 있다. 또 오고 싶다 같은 이런 긍정적 감정이 일어나고 회원 이탈을 억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결국 회원제는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6장 코칭 창업법입니다. 자, 앞에 컨설팅 창업법과 코칭 창업이 유사한 듯 하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는 게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코칭이라는 사업과 컨설팅이라는 사업과 아까 뭐 또 기타 회원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코칭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코칭이라는 건 고객의 목표 달성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컨설팅은 대안을 주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의 대안을 일시적으로 주는 거지만 코칭은 스스로가 자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을 시작할 때는 전문 분야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 코칭하는 방법만 알아도 사실 코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답은 상대 안에 있다라는 전제에서 코칭에게 출발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사례 같은 경우는 배식업체 파견 사원이 50만 원의 코치가 된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국 자기만의 코칭 방법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분의 코칭 특징은 뭐냐? 처음에 코칭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분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면서 몇 번 도와준 다음에 제가 당신한테 지금 해드린 게 코칭입니다. 그러면서 그 코칭을 받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끌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코칭을 하고 있답니다. 자, 코칭 창업비 성공하기 위한 차별화 포인트는 뭐냐? 전문성을 갖는 것이다. 앞에는 전문성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느냐? 결국 경쟁이 치열해지고 타인보다 내가 차별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로 창업을 위해서 나만의 핵심적인 차별적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차별적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들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지냐? 엄청난 지식과 또 아니면 내가 뭐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전문성을 발견한 힌트라는 건 첫째 업계, 뭐 음식, 자동차 같은 이런 거를 특화하는 것, 직종, 영업맨, 연구개발, 네일아트 같은 이런 직종을 전문화하는 것, 계층, 사장 대상, 신입사원 대상, 3년 5년차 대상, 매니저 대상, 그죠? 그다음 지역, 그죠? 기법, 그죠? 뭐 예약 기법, 신고 개척, 클로징, 그죠? 장르, 육아, 연애 같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고유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전문화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전문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컨텐츠 비즈니스든 제로 창업도 결국 컨텐츠 비즈니스인데 결국 나만의 뾰족함이라는 것, 나만의 영역이라는 것 자체를 앞에서 이야기한 거를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무소 같은 경우도 자기 가지고 있던 건축사무소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전문성과 코칭이라는 걸 통해서 성공을 이룬 사례를 보여주고요.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도 자동차 업계에서 자기가 했던 이런 어떤 서비스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고객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업계 자동차 찾아서 외국 업계에 성공한 사례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중하면 전문성이 보인다는 거죠. 결국 넓히지 말고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 이렇게 하면 훨씬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가능한 넓은 사람, 넓은 시장을 겨냥한다지만 이거 커다란 문제라는 거고요. 그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고객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예비 반응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의 철칙이라는 거고 제로 창업에서도 제일 중요한 철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코칭을 유료 코칭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무료 코칭을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을 안고 있는 고민거리나 문제점에 대한 거를 실현 달성하고 싶은 꿈을 먼저 알아내야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코칭을 받아보면 어떤 주제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다음에 해결 과제 만약에 나한테 이런 코칭을 받을 때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당신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되고 어떻게 달라질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열정이 고객을 결국 막 움직이게 만든다는 이런 부분들을 코칭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프로듀서 창업법입니다. 이건 재밌는 하나의 창업법 같은데 결국은 컨텐츠를 정보 제공형 창업을 하려면 끊임없이 컨텐츠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과 또 컨텐츠를 모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창업을 하는 하나의 어떤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듀서 창업이란 당신이 프로듀서가 돼가지고 타인이나 타인의 지식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지식 차이 산업의 핵심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장점에 집중하는 형태로 창업을 하는 게 프로듀서 창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접객을 하고 있는 사람을 역할 분담을 하는 창업법이고요. 콘텐츠 부분이 전문가한테 맡기고 당신은 프로듀서를 담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콘텐츠 홀더. 콘텐츠 홀더라는 건 그런 콘텐츠를 전문적인 어떤 그걸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문가를 콘텐츠 홀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콘텐츠 홀더를 방문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판매할 콘텐츠를 그 콘텐츠가 갖고 있는 콘텐츠 홀더가 갖고 있는 콘텐츠 중에 어떤 콘텐츠를 판매할 건지인가 정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를 해서 유입을 만들어내고 구매 전환을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내가 콘텐츠를 만들 때보다 이 프로듀서 방법이 효과적인 게 뭐냐면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의 유입을 만들어 볼 때보다는 내가 프로듀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다른 사람 콘텐츠를 판매하기가 훨씬 더 사람들이 쉽다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남의 걸 파는 게 훨씬 쉽대요. 자기 걸 파는 것보다. 왜? 내가 내 스스로 내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타인의 걸 끌어내는 게 사람의 기본적 심리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배분은 50%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자, 이제 8장 살롱 창업법입니다. 네,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인데 제목이 살롱찰롱이라서 좀 특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롱 창업은 지금까지와 반해서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시술이라는 하나의 서비스가 포함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보면 이런 건강 계열, 뷰티 계열, 라이프 계열, 매너 계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주변에서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창업 방법들이고요. 푸드 계열, 테라피 계열, 스피리추얼 계열, 그다음에 비즈니스 계열, 자금 계열 이런 것들인데 결국 핵심은 뭐냐? 자격 유무는 사업 성패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격과 재구매를 올리는 기술이 정말 핵심인데 직격만 잘한다면 어떤 사업도 굴러가는데 여기 특히 이 사업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격을 하는데 필요한 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디지털 마케팅의 B2C든 똑같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매출이라는 건 결국 뭐냐? 고객 수와 방문 수, 방문 빈도 또는 객단가에 따라서 결국 수익이 결정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만 더 확대시키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출을 2배로 늘린다고 그럴 때 각각 세 가지를 1.27%씩 늘리면 2.04, 2배의 어떤 매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고객 수를 2.7배로 늘리고 방문 빈도를 2.7배로 늘리고 객단가를 2.7배로 늘리면 매출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객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쪽에 더 집중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면 광고로서 고객을 늘리는 건 고객 수를 증대시키는 거죠. 유입을 증가시키는 거죠. 여기 햄버거 사러 온 사람한테 햄버거보다 감자튀김도 드세요 하는 거는 객단가를 높이는 거고, 그죠? 근데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쿠폰을 주면서 재방문을 촉진하는 거 뭐냐? 구매 빈도를 높이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첫 방문 검자한테 감사 페이지, 생일 페이지 젖혀서 재방문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떤 효율이 달라지는가를 바라볼 때 실제 수익률이 어떻게 그것이 반영되는가라는 걸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마사지를 받으러 오는데 건강 마사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뭘 파느냐? 비계를 파는 거예요. 그죠? 비계를 팔아서 당신이 아무리 그냥 몸을 하더라도 잠잘 때 똑바른 잠을 못 자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단가를 높이기 위한 요소를 곳곳에 마련해 놓는다는 거죠. 그럼 내 비즈니스 살롱 창업에서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 그죠?
방문 빈도수를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설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너인데 트레이너만 갖고는 차별이 안 되니까 뭐다? 40대 전후에서 날씬다리 만들기를 차별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살 적게 보이는 체형 만들기, 날씬한 다리 만들기 코시 같은 경우로 전문화를 통해서 이런 어떤 살롱 창업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직계법입니다. 이 직계법은 그냥 전체적인 거가 아니라 여기 특성 있는 것만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금방 끝낼게요. 그죠? 무엇보다 뭐 나의 고객 누구지, 이거는 모든 마케팅의 기본이죠. 어디에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고객을 이미 갖고 있는 고객들,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거 어플레이트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스스로 기본적이고 인터넷 뭐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광고 같은 경우 오가닉 뭐 네이버,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결과에 나오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CPC 광고, 매거진, 이런 걸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의 가장 즉효성, 즉 뭐 내가 먼저 가까운 지인들한테 먼저 내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분들이 거절하더라도 아까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서 왜 안 하는지에 대한 거,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국 뭐나 가까운 사람 소개받는 것까지도, 이런 어떤 고객하고 상담을 해서 끌어내는 방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들, 상담 스킬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어플레이트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에서 협력이 잘 되나 봐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게 특히 이제 중요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무엇보다 이제 뭐 3분 5분에서 올리는 걸 이야기하고, 대표 키워드를 통해서 상위 랭킹하는 것 자체가 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분은 많은 유입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업과 아웃소싱은 직객을 통해서 아웃소싱 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결국 이런 제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온라인에서 중요한 거는 매력적인 무료 신청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예비 고객을 확보하는 거고, 가치 있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그냥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돈 받고 받은 사람이 이건 돈 받고 사도 하나도 안 아까울 정도의 가치 있는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받아도 될까?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런 가치 있는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수준 정보를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런 마케팅 코칭 과정을 통해서 뭐 수억 원의 어떤 그런 매출을 만들어내는 실질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트입니다. 프로모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 세트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마음가짐이 철저하게 뭐냐면 기부 정신이라는 거죠. 주는데 그냥 대충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거를 내 잠재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정말 필요한 걸 줘야 되고, 최초의 콘텐츠, 무료 콘텐츠 품질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말 주는 콘텐츠를 양질의 콘텐츠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무료로 제공해도 될까 할 정도의 수준, 가장 아끼고 가장 내놓고 싶지 않은 정보를 무료로 내놓는 할 정도로 이런 마인드 세트가 스스로 돼야만이 이런 제로 창업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 정신으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이 제로 창업을 내가 성공할 기본적인 마인드 세트가 되어 있는가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최초 한 명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한 명의 고객을 감동시키고 한 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게 이 제로 창업의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로 창업에 대한 전체적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로 창업에 대해서 이제 실제 이 책을 구조를 보면은 앞에 제로 창업이 어떤 거다, 어떤 특징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발굴한다, 이런 게 나와 있고, 맨 끝에는 집객하는 요소, 그리고 사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7가지 창업에 대한 사례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는 자기가 쓴 거는 사실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채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정 교수님 이제 책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소감은 어떠세요? 저는 이 책이 되게 좀 이렇게 막 이론적인 측면에서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컨텐츠 비즈니스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실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놨기 때문에, 뭐 네. 제가 앞서 했던 그런 무자본의 부의 출차선 컨텐츠 만들기나 아니면 컨텐츠 바이블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현실감 있는 또 실행에 대한 어떤 현실감들을 주는데 되게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통찰력을 주는 거 아닐까, 또 공감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하면서 쭉 정리하면서. 네. 어, 사실 이제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우리가 보통 창업한다거나 뭐 컨설턴트나 혹은 뭐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큰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거든요. 막 그 수준에서 그 분야에서 뭐 상위 레벨 몇 프로가 들어가야지 뭐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만 앞서 있어도 조금 남들이 못한 거라도 그걸로 충분하다는 건데, 그런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각형으로 보면은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수요층이 넓다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드는데 그런 관점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또 이제 이태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네, 저도 이거 재밌게 잘 읽었고요. 네, 제가 좀 느낀 내용들 정리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우선 여기서 좋았던 내용들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지식 차이 사업이라고 해서 좀 명시를 좀 해주잖아요. 예, 처음에. 예, 예, 그렇게 좀 짚어주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이제 새롭거나 새롭게 알게 되거나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리를 좀 잘 해줘서 좀 좋더라고요. 늘 느끼는 거지만 이제 사실 시장의 수요라는 거는 이제 그 중급, 고급 수요자들보다는 초보자들을 위한 수요가 가장 많으니까, 예, 초보자보다 조금만 더 많이 하면 사실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친근하게 좋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초보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초보자였는데 뭐 배워가지고 조금 더 아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느냐면 사실 그런 거는 좀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뭐 공부 조금 해서 가르치는 뭐 그런 초급 벗어난 단계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경험을 해서 성과를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데 좀 신뢰를 좀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중에 타링이라는 서비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타링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하고 좀 다른 점은, 원래 타링이라는 어원 자체도 그 잉여 탈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거기 오히려 타링에서는 뭐 한 십몇 년 동안 전문적으로 뭘 하는 전문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잘 맥을 못 추더라고요. 오히려 그 뭐 조금 익혀가지고 성공한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제 말한 내용 중에 컴플렉스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와닿았고요. 기본적으로 컴플렉스에 이제 관심을 좀 잘 가져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자체가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되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스토리로서 뭐 감동을 주면서 어떤 문제 해결했던 경험으로 큰 좀 뭐랄까 좀 더 어필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도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재밌게 느꼈던 부분 하나는 79페이지에 나오던데, 세미나에서요, 이제 참가자들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유도하면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순수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얘기해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랬지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친근감을 느낀다는, 뇌과학적으로 그런다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재밌었고, 그러면 이제 요새 같은 온라인 시기에서는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갑자기 뭐 중학생 때, 어린 시절 때 얘기를 꺼내면 약간 이제 뜬금없긴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좀 사람들의 뇌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끌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뭐 있을까, 이런 좀 생각전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좀 딱 보면서 많이 좀 인사이트를 얻었던 부분은,
이제 회원제 사업 창업 중에서 도구 제공형 그 부분에 좀 네. 이제 많이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좀 여기 하시는 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비슷한데 그 랜드보드, 부분들 네.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이게 좀 개념 정리해야 될 게 우선 컨텐츠 제공형 도구 제공형 중에서 컨텐츠 제공형은 다들 알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가르쳐 주는 건데 사실 도구 제공형이 도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도구 제공형은 아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도구나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도구도 있지만 또 시스템이라고 같이 설명을 해서 꼭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영을 좀 대신해 준다든지 템플릿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시스템까지 같이 도구라고 좀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구 제공형 저는 도구가 좀 많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완전 도구 제공형으로 좀 딱 정리해가지고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좀 크게 느꼈던, 크게 뭐랄까 도움이 됐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읽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또 세미나 창업법에 이제 오프라인 위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그래서 끝에 보면 막 클로징 하는 것까지 막 이렇게 나오던데, 그건 뭐 아무래도 이런 뉴 노멀 시대에는 좀 이렇게 딱 맞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고, 그러니까 새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출판 창업법 보면 이제 뒷부분에는 출간하기 위해서 뭐 출판사 담당자에게 이런 식으로 어필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 제로 창업의 취지보다는 그냥 구색을 맞추려던 것 같고, 또 이제 회원제 사업 창업법에서 이제 팩스 DM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는 팩스 거의 사용 안 하잖아요. 일본은 그 팩스 문화가 일본은 굉장히 많이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예. 예. 상당 부분 이제 거기서 한 몇 페이지다 한 대여섯 페이지 정도는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좀 설명하긴 했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쓸데없는 부분이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포인트 정도는 참고할 만하지만 우리께는 안 맞다는 생각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코칭 창업법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좀 핀트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코칭이라는 거는 사실 코칭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잔소리하는 게 코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코칭 프로그램도 좀 이수하고 많은 코칭 경험이 있어야지 이런 코칭을 할 수 있는 거지 잔소리하고 가르치는 건 사실 컨설팅하고 뭐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치가 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걸 해야지 이걸 창업에다 갖다 붙이는 거는 조금 뭐 저는 별로 와닿지는 않는다. 뭐 제 생각은 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7가지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딱 선을 긋기가 좀 어렵다. 어떤 거는 막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최계명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컨텐츠로 돈 버는 방법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오늘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투자해 쭉 한번 봤는데 그 전형적인 우리 그 뭐죠? 그 100만 달러 메신저? 예, 예. 그리고 예, 아까 우리 송 교수님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컨텐츠 가지고 돈 해적들의 버는 창업이지. 방법, 예, 론에 대한 예, 해적 창업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모셨던 그 신태순 선생의 그 예, 나는 예. 컨텐츠로 돈 잘 컨텐츠로 번다 뭐 예, 이런 예, 책도 예. 그렇고 예. 사실 이 책이 벌써 나온 게 이렇게 제가 이게 보니까 일세 나온 게 2015년이더라고요. 예, 2015년 예. 3월. 예.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벌써 한 10년까지는 안 됐어도 최소한 한 6, 7년 이상 지난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태용 교수님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미 그 팬데믹 시절 이전의 얘기들 그 오프라인 중심의 그 대면 영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십을 통해서 좀 더 한 사람의 우리 찐 팬, 찐 고객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어떤 성공 경험을 가지고 계속 그 직객, 그러니까 모객이라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기 팬들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일정 정도 규모가 되면 그걸로 이제 바로 돈벌이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그 되게 이제 희망적인 그런 방식을 쓰는데 이제 방법론에 대한 거는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딱히 이게 경계선을 딱 긋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카테고리링을 하자니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통하는 게 이런 그 컨텐츠를 확산시키고 그 유료 고객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쭉 정리는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프로듀스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렇게 해놨지만 실제로 그 프로듀스 방식이 그 제가 요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카카오톡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오픈 채팅방 그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오픈 채팅방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본인이 이렇게 특별한 컨텐츠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리해 가지고 끌어모으는 사람들의 또 친화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성들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뭐 500명이든 1000명이든 이렇게 모아 놓으면 그분들의 니즈를 잘 그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이 모객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자기 방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특강 같은 거 뭐 무료로 뭐 한다든가 아니면 뭐 10,000원의 행복 해가지고 그렇게 큰 비용 안 받고 그 이런 고객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코치분들한테 그 이 장을 열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유료 수익이 발생하면 반분 해가지고 서로 50대 50 이렇게 그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구조로 하시는 분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저거 가지고 돈벌이가 되겠어라고 하지만 의외로 그 제가 이렇게 가입해 있는 그 오픈방들을 가보면 보통 한 700에서 한 1,200, 300 이 정도 인원을 모아놓고 꾸준히 그렇게 특강을 유치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그 이제 특강 기회 같은 걸 자기 그 그룹 커뮤니티 멤버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서 거기에 수익을 이제 반분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만 내 컨텐츠가 아닌 방법을 가지고도 오픈 채팅방이라는 방 하나를 가지고 그런 부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수입인지는 뭐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밝히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컨텐츠를 이용한 그 이 영업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벌써 한 6, 7년 전에 오픈 채팅방이 없었던 시절에도 있었다는 게 좀 약간 좀 신선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가에 그 천착을 해서 잘 파고 들어가고 틈새를 만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부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자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방법론의 어떤 아이디어 확장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한 번쯤은 보시라. 뭐 아주 필독서로 권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쭉 요약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방법론들이 예전부터 있었구나라고 그 내가 내 컨텐츠가 없어서 나는 돈을 못 벌어요 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라면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를 그 검증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쯤은 보실 만하겠다. 보는 게 또 부담도 안 되니까 한 2~3시간이면 볼 수 있는 정도 분량이니까요. 그렇죠. 총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무에 있잖아요. 실무에 네. 있으면은 그 마케팅 담당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비즈니스 하는 쪽이 이제 피트니스나 필라테스트 또는 아니면 이제 병원 쪽인데 만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그분들이 똑같은 동일한 컨텐츠 만들어 갖고는 그분들이 절대 소비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출발점이 저는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컨텐츠라는 걸 대단한 뭔가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옛날에는 지식만 갖는 것 자체가 경쟁이 됐고 지식만 갖는 게 하나의 어떤 솔루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식은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너무 많아서 문제인 시대인데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지식의 지점이 고객이 어떤 문제에 있는가를 알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큐레이션 같은 방식을 통해서도 그분한테 뭔가 그런 어떤 해결책이나 고민을 풀어가는 방식을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관점이 거기에 천착되지 않고 자꾸 뭔가 지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점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민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뭐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컨텐츠 비즈니스나 컨텐츠 마케팅을 할 때 난 잘 몰라요.
아, 난 그거 언제 공부해요? 이런 거에 대한 출발점들 자체가 관점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있고 소비자들이 무엇이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는 대단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딴 사람이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실패했고 하는 이런 게 더 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의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훨씬 더 다른 많은 어떤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 비즈니스들뿐만 아니라 컨텐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고객과의 어떤 관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고객의 경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그리고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을 사람들의 눈으로 예. 필요한 걸 예. 찾아서 예. 제공해 줘야 맞아요.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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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못하니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 교수님 정 교수님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네네. 그 직원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어려워하고 잘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말 몇 마디 가지고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만들기는 어렵고 컨텐츠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교육 같은 거라도 좀 보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은 물론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도 감이 있어서 알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라면 좀 자연스럽게 만들지 몰라도 도저히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 몇 마디 가지고 사고 전환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저기 우리 게스트로 들어오신 분들 우리 한 명씩 함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근데 처음부터 못 들으셨죠? 이게 예예예 예. 유튜브로 이게 오늘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스트리밍이 안 나와가지고요. 저희가 나중에 예. 그냥 VOD로 다시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도 중간 수업도 좀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저기 홍순원님, 예, 어디 혹시 들으시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번 해보시죠. 예, 마이크 키시고요. 제가 지금 장사를 하면서 수업 듣다 보니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서 화면을 껐다 켰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예, 예.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집중을 하려면 저도 VOD 주시면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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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일단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다 7가지 경우를 얘기했지만 다 성공한 사례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성공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럼 다 될까? 그런 질문이 하나 생겼고요. 또 하나는 제로 창업이라 그러는데 진짜 제로일까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시도를 해야지 그냥 제로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 얘기를 조금 하면요. 직장을 다니는데 빵을 만드는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제빵사 자격증을 땄어요. 이제 나중에 정년퇴직하면은 그런 걸 좀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연습 삼아서 집에서 빵을 만들거든요. 뭐 매주 저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저기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빵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 시식하라고 드릴게요. 그래서 빵을 좀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건 맛있는데 우리가 주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결국은 하질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제가 점을 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 다니면서 그 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게. 그냥 취미 삼아서 내가 먹을 거 몇 개 만드는 건 상관없는데 주문을 받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잘 생각해 봐라. 그게 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빵을 직접 안 만들더라도 집에서 빵 만드는 법 뭐 이런 걸 강좌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그만 차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 인터넷 보면 그 동포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미기 오빠가 이렇게 아마존에 책 팔고 뭐 이런 걸 갖다가 광고하고 자기 강의를 들으라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양반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밥하는 법 있잖아요. 집에서 쌀 가지고 밥하는 법. 우린 다 알잖아요. 다 밥할 줄 알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그 알아요. 당연한 건데 아마존에다 그 방법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올리니까 팔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상대적인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게 이 책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 10시하고 11분 지났는데요. 어떻게 또 끝으로 하실 말씀을 좀 하시고요. 다음 주에 어떤 책으로 하실 건지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 좀 예, 거둘게요. 뭐냐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가지고 제로 창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무조건 아무거나 다 제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책에서 앞머리 이제 5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이 좀 나와 있거든요. 예. 왜 제로 창업이라고 얘기하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 처음에 시작하는 투자 비용이 제로이고 리스크가 없는 위험이 제로, 그리고 제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고 경쟁 제로, 실적 제로 뭐 이런 거에서 제로야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이제 자신만의 어떤 경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다음 주 원래 우리 그 이태원 교수님 순서인데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다 그래서 저랑 순서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서 바꾸면서 원래 그 예고편에는 그 모두 다 거짓말을 한다. 이게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그 책을 한번 읽고 이제 그 구글이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최근에 제가 소개를 받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예. 데이터 사이언스로 내리는 비즈니스 의사결정 마스터 클래스. 되게 어려 보이죠? 요거보다 원래 더 낮은 급의 지금 입문서랑 그 분석 실무서가 하나 있고 요게 그 라스트 버전이에요. 사실은 그 꽤 거의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 의사결정권자 정도가 읽어보면 좋겠다 싶은 이제 그런 책인데 요 책 읽다가 제가 지난달에도 지금 그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아무리 그 귀한 수치에 귀한 숫자들이 나열이 돼 있어도 내가 그걸 분석하고 읽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거에 실질적인 어떤 그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써놓은 책인데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다른 그 책들을 좀 보시면 데이터 기반의 뭐 의사결정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막 머신러닝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무슨 뭐 딥러닝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인공지능 AI 막 공부해야 될 거 그러는데 얘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엑셀로 그동안 모아놓은 데이터라도 잘 분석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자. 대신 방법론을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수집해야 되며 거기에 어떤 방법론을 적용할 때 실제로 몇 %의 정확도로 어떤 결과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그 한번 그 수학적 방법론이나 그다음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식들을 가지고 그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엑셀에 함수식 몇 개만 가지고도 우리의 어떤 미래의 그 뭐 매출 예측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택할 것인가를 익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도 한번은 꼭 좀 봐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지금 3분의 2쯤 읽었는데 마저 읽고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일요일 밤에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판매하는 데가 별로 없네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예, 요 마소 캠퍼스 책들이 네. 다 그 자기네가 만들어서 직접 거의 주문제 판매식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는 하는데 실제로 그 이 매장에는 거의 안 깔려 있어요. 광화문에 한 권, 광화문에 예, 한 예. 권 있는 걸로 나와 매대에는 거의 네, 안 네. 깔려 있고 홍보만 하기 때문에 제목 읽혀가지고 예, 주문하면은 예, 배송은 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걸로 예, 만나겠습니다. 해 교수님이 좀 자세히 자료를 만드셔가지고요. 안 사더라도
예. 그래야 될 것 괜히 같아요. 심나 좋겠네요. 예. 그것도 좀 공지해 주세요. 우리 우리 예. 북독방에서 우리가 지금 발제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예. 그 발표 자료. 슬라이드를 우리 회원제 예. 형식으로 예. 월 회비 납부하시는 분들한테는 2만 원. 예. 예전에 우리 예. 뭐 세라방 그 회비처럼 내시는 예. 분들한테는 나중에 이렇게 모아서 공유해 드리는 걸로 했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자, 또 하실 말씀 없으면 그럼 오늘은 그 제로 창업에 대해서 정 교수님 발표하신 그 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튜브 라이브에 좀 이상이 있어서 직접 현장 라이브는 못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줌 토리한 거는 녹화가 됐으니까요. 녹화 버전 다시 저희 소셜스쿨 채널에 올려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예,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